다음 보기에 주어진 대응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함수의 정의는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억을 먼저 보면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을 보면 x의 원소 3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디귿을 보면 x의 원소 2가 y의 원소 c, d 두 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함수인 것은 기억입니다. 2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여라. 이 말을 기호로 나타내면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공역은 집합 y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제 치역을 구해볼 건데요. 치역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에 0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에 1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수값의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되고 결국 치역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치역이 됩니다. 따라서 치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한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지금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정의역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값 전체로 공역은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x에는 어떤 실수든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x는 실수가 됩니다.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감에 따라 y도 어떤 실수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y값은 치역이니까 치역은 y는 실수라고 답이 나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x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에도 실수가 어떤 것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정의역은 x는 실수라고 써주면 되고 x에 근데 여기 제곱이 붙어있죠? 실수의 제곱은 다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값은 다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 1이 있으니까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을 봐줄게요. 3번은 지금 x가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x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에 따라 나오는 y값도 x가 0이 아니니까 치역은 y는 0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그림에서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을 각각 찾아라. 먼저 항등함수는 뭐였죠? 나 자신을 넣었을 때 치역도 나 자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fx는 x꼴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는 fx는 k는 상수,
x에 어떤 값을 넣든 치역은 k로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항등함수는 뭘까?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는 1번이 항등함수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항등함수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지금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다 1로 대응되고 있죠.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1로 대응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은 지금 x값이 1로 고정되어 있고 x값이 1인데 지금 그에 대응하는 y값은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1번이 항등함수, 2번이 상수함수입니다. 1번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기서 함수의 정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x에 0을 넣으면 0으로 대응이 되고 1을 넣으면 1로 대응이 되고 2를 넣으면 2로 대응이 돼요. 따라서 기억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또한 0을 넣으면 0이 대응되고 1을 넣으면 1이 대응돼요. 근데 2를 넣으면 8이 대응됩니다. 근데요, 8은 y의 원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0을 넣으면 1이 대응되고 1을 넣으면 2가 대응되고 2를 넣으면 3이 대응돼요.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잘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을 볼게요. 리을도 0을 넣으면 2가 대응되고 1을 넣으면 3이 대응되고 2를 넣으면 6이 대응됩니다. 근데요, 6은 집합 y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음을 볼게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대응되고 1을 넣으면 0이 대응되고 2를 넣으면 1이 대응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집합 y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미음 또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기억 디귿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번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 fx의 공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 함수는 a 기호를 나타내면 a에서 a로의 함수입니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정의역은 집합 a가 될 것이고 공역 또한 집합 a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고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잖아요. 함수값을 구해보면 f에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a, f0은 a,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f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f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입니다. 이 구해준 함수값들이 이 공역의 원소에 각각 하나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만족하는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역에서 제일 작은 원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치역에서 제일 작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입니다. 따라서 f3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지금 공역에서 가장 큰 원소가 3이죠. 그러면은 함수값에서 가장 큰 원소가 1 플러스 a죠. 따라서 f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1 플러스 a가 3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은 2가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 f와 함수 gx가 서로 같은 함수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여라. 지금 함수 f와 gx가 서로 같은 함수래요. 함수가 서로 같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두 함수의 함수값이 0과 1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수 gx의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gx에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a-b 플러스 c가 나오고 이것은 0이어야 됩니다. x에 0을 넣었을 때는 c가 나오는데요. c는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x에 1을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이 값은 1이어야 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의 값은 0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고요.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와 b를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이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4식을 써주겠습니다. 식을 써주게 되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은 계산을 해주면 6이 나오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6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는 무엇인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함수가 1대1 함수인데 거기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더해진 거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0보다 큰 쪽에서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ax 플러스 1의 그래프도 증가함수여야 합니다. 증가함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a는 0보다 크다.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적용된 함수 fx의 치역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서 이런 기호는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가우스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x에 1이 들어갔을 때 가우스 1과 가우스 마이너스 1을 더해주게 되죠. 그럼 이 가우스 1은 1로 나오고 가우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도 봤다시피 x에 n이라는 정수가 들어갔을 때 함수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fn은 가우스 n 플러스 가우스 마이너스 n이니까 이거는 n이 나오고 마이너스 n이 나와서 함수 값은 0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x에 정수가 아니라 소수나 분수, 유리수, 무리수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x값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실수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그러면 가우스 x는 값이 무엇일까요? 값은 n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x가 1.5라고 해봅시다. 1.5는 1과 2 사이의 실수죠. 때문에 1.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1이에요. 따라서 왼쪽의 값이 나왔죠? 왼쪽의 값 n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본 거였고요.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x는 값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따라서 이 왼쪽의 값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입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지금 여기도 왼쪽의 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이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f에 나오는 값이 n이고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는 0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구하는 치역은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로부터 y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를 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가는 함수죠. 자, 가 조건은 f는 1대1 함수이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집합 x에서의 원소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y의 원소도 다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에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제시해줬어요. 그리고 f2는 2로 가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지금 그럼 이 x의 원소 2는 갈 수 있는 곳이 2를 제외한 마이너스 2와 0, 1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 또는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3이 갈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3이 갈 수 있는 곳은 f2가 간 곳을 제외하고 얘는 2를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f2가 간 곳 한 가지를 제외한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f2가 마이너스 2를 갔다고 치면 0, 1, 2 0, 1, 2를 갈 수 있겠죠.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가 갈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볼게요. 4가 갈 수 있는 곳은 앞서 f2와 f3이 간 곳 두 가지를 제외하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2가 마이너스 2를 갖고 f3이 0을 갖다 쳐요. 그러면은 4가 갈 수 있는 곳은 1, 2 두 가지가 남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8개. 함수의 개수는 18개가 나옵니다. 1번 두 함수 f와 g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값을 구하여라. 합성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요. 1번 g 오브 f 5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f5의 값은 지금 d잖아요. d죠. 그럼 그 값을 또 g에 넣어줘라 라는 얘기니까 g의 d값은 뭐죠? 7이죠. 따라서 7이 되고 2번을 볼게요. f 오브 g의 c의 값을 구하라. 그럼 g에 c를 넣은 값을 또 f에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g의 c 값은 3이죠. 그러면은 f의 3 값은 a가 됩니다. 따라서 a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fx와 gx가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 값을 구하래요. 이것도 아까 1번 문제와 같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해볼게요. 1번부터 거봅시다. f에 1을 넣은 값을 g에 넣어라 이 얘기죠. f의 1의 값은 4죠. 여기다 1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g의 4 값은 뭐죠?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9가 됩니다. 따라서 9가 최종적인 함수값이 되고요.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g의 마이너스 2 값은 뭐죠? 3이죠? 그러면 f의 3값을 구해주면 10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함수값이 10이 되고 3번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합성해 준 거네요. 이것도 그냥 f2의 값을 또 f에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f2의 값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7이죠. 그리고 f의 7의 값은 22. 따라서 최종적인 함수값이 22가 되고 4번도 똑같이 g의 0값은 1이 되고 g의 1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함수값이 3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번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g 오브 f의 이 값과 f 오브 g의 이 값의 합을 구하래요. 지금 계속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를 하고 있죠. 똑같이 f의 2의 값을 g에 넣어주면 f의 2의 값은 마이너스 2이고 따라서 g의 마이너스 2 값은 4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해볼게요. g의 이 값을 f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g의 이 값은 0이고 f의 0 값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최종적인 함수값이 2가 되는 거고요. 4 플러스 2는 6이니까 6이 답이 됩니다.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 오브 gx와 g 오브 fx를 각각 구하라. 이것도 합성 함수인데 그냥 지금 값이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그냥 g를 f에 넣어준다. g의 x를 f에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g의 x는 x제곱이죠. 그거를 fx에 넣어주면 3-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f 오브 gx는 3-x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해볼게요. fx가 3-x니까 g 3-x는 3-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따라서 g 오브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1번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값을 각각 구하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f 오브 f의 1값을 구하라.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죠. f1의 값은 여기 뚫려있고 여기 2죠. 그러면 f의 이 값을 구하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f의 이 값은 여기가 2일 테니까 2가 나오겠죠. 따라서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g 오브 f의 1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나타내보면 g의 f1 값을 구하래요. 아까 f1 값이 2였죠? 그럼 이거는 g의 2 값을 구하라. g의 2 값은 뭐냐? x가 2일 때 y 값은 0이죠. 0. 따라서 함수값이 0이 나옵니다. 3번도 볼게요. f 오브 g의 0 값을 구하라. 이 말은 g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g의 0 값은 뭐냐? g의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이 0이죠? 그럼 f의 0 값. f의 0 값은 여기 1이죠? 따라서 함수값은 1입니다. 조금 지워줄게요. 자, 다음 4번을 볼게요. g 오브 g의 2분의 1 값을 구하라. 이것 또한 합성하는 식을 구해주면 이 얘기인데 g 함수, 그러니까 y는 gx의 함수에서 x에 2분의 1을 넣은 값. 2분의 1은 여기겠죠. 2분의 1을 넣은 값은 여기 딱 반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여기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의 2분의 1 값입니다. 똑같네요. g의 2분의 1 값은 2분의 1. 함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2번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1의 값은 3이고 g2의 값은 1일 때 합성함수 f 오브 gx를 구하여라. 지금 함수식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이 함수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3이니까 a는 1이 나오고 2b 플러스 3은 1이니까 a는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함수식을 적어주면 fx는 2x 플러스 1,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 합성함수는 fx에 gx를 넣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
f의 x자리에 gx를 넣어라 이 얘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x자리에 모조리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자,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 플러스 1에 대하여 이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n번 합성이 나왔을 때는 직접 계산을 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한 번 합성했을 때 f 오브 f는 뭘까요? 이거는 f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1은 1로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f 오브 f는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f를 세 번 합성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 또한 식을 써주면 f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x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아까 x 플러스 2였으니까 f에다가 x 플러스 2를 합성해라 이 얘기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1은 x 플러스 3입니다. 약간 규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됐죠? 플러스 1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번을 합성할수록 이렇게 n번을 합성할수록 상수항은 n개씩, 그러니까 n이 늘어나겠죠? 값은 x 플러스 n. 왜냐면 두 번 합성했을 때 상수항이 2였고, 세 번 합성했을 때 상수항이 3이었고, n번 합성했을 때는 상수항이 n이겠죠?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은 n이 됩니다. 자, 4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 오브 g와 g 오브 f가 같다가 성립할 때 g 오브 g의 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서로 교차해서 합성한 게 같다고 했으니까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f 오브 g는 g를 f에 넣으라니까 gx는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k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3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g 오브 f도 구해볼게요. 이거는 fx를 g에다가 넣어라 이 얘기니까 fx는 3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플러스 k입니다. 지금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k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k라는 등식이 나오고 k 값을 구해주면 2k는 3, k는 2분의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는 함수 gx의 함수식을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g 오브 g의 1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1은 g의 1 값을 넣어라 이 얘기죠. 지금 g의 1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g의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되겠죠? 이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2분의 5가 됩니다. 감수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fx에서 y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x는 정의역이고 y는 공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소들이 서로 각각 하나씩 차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며 그렇다는 것은 공역은 치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f 역함수 f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f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는, 즉
정의역과 공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역인 y를 먼저 그리면 원소 3, 4, 5, 6 그리고 x의 원소 1, 2, 3, 4 역함수 f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역함수 fx는 x와 y가 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함수 f에서는 fx가 f1인 경우에는 f1이 4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4가 나오면은 1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은 4가 되고 4는 1이 되고 5는 3, 6은 2 이것이 바로 역함수 f의 그림입니다. 2번 f1과 역함수 f3의 값을 구하여라. 2번의 경우에는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f1은 4, f 역함수는 아래 그린 것을 보면 f 역함수 3은 4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역함수 f와 역함수 f1과 f 역함수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앞에 f 역함수 f1의 값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f1의 값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f 역함수 f1은 4 따라서 f 역함수 4 f 역함수 4는 1 그래서 따라서 답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면은 먼저 f 역함수 3의 값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f 역함수 3은 4 따라서 f4 그리고 f4는 3 따라서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역함수 fx와 역함수 fx를 합성하면 x, 즉 함등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봤다시피 f 역함수 f1의 값이 1이 나오는 경우에는 먼저 f에 1을 먼저 대입했을 때 1은 4가 나오고 f 역함수에서 f 역함수 4를 구하면 4는 1 이런 원리로 f 역함수와 f를 서로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함수 fx는 3x 플러스 1에 대하여 f 역함수 10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먼저 fx의 역함수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fx를 y로 바꾼다면 y는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1을 이항하고 3을 나누어 x는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y는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f 역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f 역함수 10이기 때문에 여기 x에 10을 집어넣어 f 역함수 10은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 즉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두 번째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f와 역함수 f는 x와 y가 바뀐다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보자면 fa는 b인 경우와 이것을 역함수로 바꿨을 때는 x와 y가 바뀌어 fb는 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b가 10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x는 3x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3x 플러스 1을 10으로 바로 만들어준다면은 저희는 바로 f 역함수 10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에 3을 넣는 경우
바로 10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이 공식에 집어넣는다면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은 함수 y는 3x-4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넣어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y는 3x-4를 x에 대하여 풀면은 먼저 y를 이항시켜야 합니다.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켜야 합니다. 그럼 y 플러스 4는 3x, 여기서 3을 나누어줘. 3분의 y 플러스 3분의 4는 x. 여기서 이것을 통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식은 3분의 y 플러스 3분의 4입니다. 위의 식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면 구하는 역함수는 y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y는 먼저 1번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입니다. 먼저 이것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y 플러스 3는 2분의 1x. 여기서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2y 플러스 6은 x. 여기서 x와 y를 바꿔줘야 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y를 먼저 쓰면 y는 2x 플러스 6이 됩니다. 역함수가 되고, 그리고 2번 y는 3x 플러스 6을 x에 대한 식으로 굳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6을 이항시켜 y는 마이너스 6은 3x.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3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3분의 y 마이너스 2는 x. x와 y를 바꾸면 y는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y는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표준 문제입니다. 1번 함수 fx는 ax 플러스 2에 대하여 f 역함수 3은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f 역함수를 구하면은 y는 ax 플러스 2에서 2를 이항시켜 y 마이너스 2는 ax.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 a로 나누어 a분의 y 마이너스 a분의 2는 x. 여기서 f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f 역함수는 y는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f 역함수 3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x에다가 3을 대입하여 줍니다. 따라서 f 역함수 3은 a분의 3 마이너스 a분의 1, 2, 즉 a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했던 fa는 b 그리고 f 역함수 b가 a가 되는 이 식들입니다. 여기서 3은 b가 되고 마이너스 1은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는 fx의 x가 a, ax 플러스 b는 2는 b가 되므로 이 fx에다가 a, b를 통해 넣어주면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이것이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쉽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바로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함수 fx는 2x-3에 대하여 f 역함수 3 더하기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f 역함수 3은 역함수가 두 번 된 것, 즉 정의역과 공역이 두 번 바뀐 것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서 이 식은 f 역함수 마이너스 역함수 3은 f3과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f 역함수 4는 f와 f 역함수가 합산됐을 때 아까 기본 문제에서 풀었듯이 이 식은 결국엔 항등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야. f 역함수 4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위의 식을 정리해보면은 f 역함수 3 더하기 f 역함수 4는 f3 더하기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3을 구하려면은 여기 x에 3을 대입하여야 하는데 그러면은 f3은 2에 2 곱하기 3 빼기 3, 즉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세 함수 fx는 x 플러스 2, gx는 x 마이너스 3, hx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하여 f 역함수, g 역함수, h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가 공식에 포함되므로 역함수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fx의 역함수는 y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는 x. 여기서 x와 y를 바꿔주어 f 역함수는 y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gx의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y는 x 마이너스 3. 여기서 3을 이항시켜 y 플러스 3은 x. g의 역함수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f 역함수, g 역함수, hx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hx에 제곱이 있는데 제곱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정리해보면은 f 역함수, g 역함수, hx 라는데요. 그래서 hx를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로 넣어서 바꿔줄 겁니다. f 역함수, g 역함수, x제곱 플러스 1.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이 바로 g 역함수에 x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g 역함수 x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므로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공식에 넣어줘 f 역함수는 x제곱 플러스 4. 그래서 x제곱 플러스는 결국에 또 f 역함수의 x에 들어가므로 f 역함수 x제곱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f 역함수 x제곱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답인데요. 여기서 최소값이 되려면은 여기가 이 x제곱과 2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x제곱은 무엇을 넣어도 양수 또는 0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려면은 x제곱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제곱이 0이 됐을 경우 2밖에 더했을 때 2가 되므로 답은 2가 됩니다. 4번 함수 fx는 2분의 1x 플러스 3과 그 역함수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의 교점좌표를 a, b라 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로 역함수를 구해줄 것인데요. 역함수 fx를 구하면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여기서 3을 이항시켜 y 마이너스 3은 2분의 1x. 여기서 2를 곱해 2y 마이너스 3은 x. 따라서 f 역함수는
y는 2x,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2를 곱하니까 6이겠죠? 마이너스 6. 따라서 f 역함수 x는 y는 2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함수와 fx의 교점을 찾아볼 것인데요. 그러면은 얘네 둘 연립을 해야겠죠. 연립을 하면 결국에 2분의 1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므로 먼저 2를 곱해주어 x 플러스 6은 4x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어 x는 6이라는 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6이라는 식을 뭐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y는 나오기 때문에 이 식에 넣어주면은 y는 결국에 2 곱하기 6 마이너스 6이므로 답은 y도 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좌표는 6, 6. 그래서 a 플러스 b를 더하면은 1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f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 다시 알아볼 건데요. 이것을 먼저 그림으로 그리면은 먼저 f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y절편 3 그리고 x절편은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이거를 공식으로 넣으면은 그래프에 넣으면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것을 지나는 게 바로 fx고요. f 역함수는 마이너스 6이 y절편 3이 x절편이 됩니다. 또 좌표에 나타내면은 x절편인 3, y절편인 마이너스 6.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어줍니다. 아이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말했지만 fx와 역함수 fx는 서로 y는 x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바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항상 f 역함수와 fx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점을 구할 때에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든 f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든 결국엔 f 역함수와 fx를 교점을 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 f가 f2x 플러스 1은 4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f 역함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fx 안에 x가 아닌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2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t로 치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t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ft는 4x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자가 두 개가 되므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집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 x를 t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먼저 1을 이항시켜 t-1은 2x 또 x 2로 나누어주면은 결국에 x는 2분의 t-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 x에다 넣어주면은 4 곱하기 2분의 t-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t-2-3은 2t-5 이렇게 돼서 ft에 관한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식에서 t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f1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에 1을 집어넣으면 f1은 2-5이므로
F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F 역함수 1은 먼저 FT를 역함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FT는 2t-5인데 이걸 역함수로 바꾸면 y 플러스 5는 2t, 또 2로 나누어 t는 2분의 y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y와 t를 바꿔주면은 y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5. 이게 바로 f 값수 t입니다. 그래서 이 t에는 1을 집어넣어 f 역함수 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가 되어 답은 3.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 따라서 답은 0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구하는 게 F1이었으니 F1을 구하기 위해 2x 플러스 1이 1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x가 0이 되면은 x가 0인 경우에 2x 플러스 1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4x F1은 4 곱하기 0 마이너스 3이 되므로 F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또한 F 역함수 1을 구하는 경우에는 여기 전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 식들처럼 F 역함수 4x-3이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4x-3이 1이 돼야 되므로 x는 1을 넣어야 F 역함수 1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3과 3을 더하면 답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1은 2, f1은 그래프를 봤을 때 f1은 2, f2는 3, 그리고 f3은 5. 근데 F5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5는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 1번 F1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2이므로 이 식은 F2와 같고 F2는 3. 따라서 답은 3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F 역함수 5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F 역함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함수 시키면은 f 역함수 2는 1, f 역함수 3은 2, f 역함수 5는 3이 됩니다. 그래서 f 감수 5는 일단 f 역함수 5는 3. 그래서 f 역함수 3 같고 f 역함수 3은 2. 따라서 답은 2가 나옵니다. 여기서 역함수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x와 y가 바뀐다고 했으니 여기서 f1은 2인데 이것을 x와 y가 바뀌면은 2는 1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3은 2로 5는 3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점을 따라서 그리면 아마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f 역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되어서 y는 x가 바뀐 역함수는 y는 x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 발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와 gx가 이 공식자를 만족할 때 fg6 더하기 fg7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fx는 결과가 k값에 따라 0과 2, 1로 나뉘고 gx는 k값에 따라 0, 3, 2, 1로 나뉩니다. 먼저 규칙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k에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 1을 넣었을 때 먼저 x는 3k라는 식의 1을 넣게 되면은 f3은 0이 나오고 3k-1에 1을 넣게 되면은 f2는 2, 마지막은 f1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k는 2에다가 k는 2로 넣어서 fx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에 넣으면 f6은 0, f5는 2, f4는 1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의 배수 모두 x값이 3으로 나뉘었을 때 나머지가 바로 y값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값이 0인 경우는 모두 3의 배수이고 fx값이 2인 경우에는 모두 x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1인 경우는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fx는 x에 3을 나누었을 때 3을 나눈 나머지가 바로 y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gx에는 4가 넣어져 있는데 따라서 gx도 같은 의미로 x에 4를 나눈 나머지가 gx 값이 됩니다. 여기는 fx. 이 규칙들을 알고 나면은 아래 문제가 더 풀기 쉬워집니다. 먼저 f, g, 6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6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으므로 f2와 같고 f2는 3으로 나누었을 때 2가 남기 때문에 답은 2로 나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fg7은 7을 4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f3과 같고 f3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므로 0이 나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0은 2, 답은 2가 나옵니다. 2번 x가 0과 1 사이인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y는 f 합성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x가 2분의 1일 때 그래프가 꺾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fx가 x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의 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그리면 fx는 x의 범위가 0과 2분의 1인 경우에 기울기가 2인 그래프를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2분의 1과 1 사이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래프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고 y절편이 2인 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로 합수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x 부분에 fx를 넣어볼 것인데요. 그럼 fx는 2fx 0보다 크고 fx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 아래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fx 더하기 2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fx가 두 개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식으로 그렸을 때 y좌표가 두 개가 생기므로 그래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값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여기 fx가 y값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y값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1 사이인 범위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인 경우 이 두 점에서 fx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x값의 범위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이걸 범위를 알아주면은 각각의 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합성함수 그래프의 식을 다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x가 먼저 이 경우에는 바로 그래프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x에 ex 또는 ex와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을 각각 대입해서 이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x값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ex와 합성이 되니까 4x가 되고 4분의 3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fx에 넣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식은 y값이 2분의 1과 1 사이인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요것도 요 fx에다가 2x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대입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x값이 4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2x와 대입이 되므로 마이너스 4x 그리고 범위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식들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과 x축. 여기서 x값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1까지 4분의 1부터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 1이 나옵니다. 그리고 y값의 범위는 끝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 그리면은 여기 0부터 크고 0과 4분의 1 사이인 그래프는 기울기가 4x이므로 4분의 1,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4분의 1과 2분의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4x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또 2분의 1과 4분의 3의 경우는 4x 마이너스 2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4분의 3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